하늘우주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선생님입니다. 기초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이 마이크로비트를 강의하는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처음에 가르쳤던 이제 블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마이크로비트의 기능과 관련된 것들, 뭐 예를 들면 소리를 킨다든지 또는 LED를 킨다든지 이렇게 기초 기능들과 관련된 것들인데 오늘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들은 이제 이 기능들을 엮어가지고 내가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떤 논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프로그래밍에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블록들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 아마 이 부분이 따라가기 힘든 친구들이 이제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 강의 때문이에요. 어, 사실 처음에 강의했던 거는 사실 유튜브 강의가 그렇게 솔직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왕 찍는 거 처음부터 찍자 해서 선생님이 찍은 거고, 오늘 강의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블록은 이제 계산이에요, 계산. 자, 계산 블록이 뭐냐? 선생님이랑 같이 메이크 코드로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냅두고요. 좀 거슬리네요, 조금. 다시 버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계산을 배울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 블록은 말 그대로 계산을 하는 블록들이에요. 얘랑 얘랑 더해주는 블록, 얘랑 얘랑 빼주는 블록,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우리가 얘를 갖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연산을 하는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빼기로, 곱하기로, 나누기로. 그리고 얘는 이제 거듭제곱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쓰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A 버튼 누를 때랑 숫자 출력을 한번 갖다 놔볼게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A 버튼 누르면은 0을 출력하라는 말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갖다 이렇게 끌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3을 입력하고 여기는 2를 입력한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래밍 명령을 실행하면은 마이크로비트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3 플러스 2는 5니까 5를 출력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뭐 빼기 뭐 말할 것도 없겠죠?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계산할 때 쓰는 블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클릭하면은 이제 뭐 작은 값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는 5, 하나는 3, 그다음에 재생 버튼을 누르고 A 버튼 누르면은 이 중에서 뭘 출력하라는 걸까요? 작은 값을 LED로 내보내라는 뜻이니까 5가 나갈 겁니다. 3이 나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뭔가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산해서 정말 많이 쓰는 거 랜덤이라는 게 있어요. 랜덤. 그래서 얘는 뭐가 나가는 거냐? A 버튼을 누르면은 0부터 10 사이에서 아무 값이나 랜덤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또 누르면 또 랜덤으로 또 랜덤으로. 이게 뭔가 랜덤 값을 생성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 계산에서 우리가 있는 이 랜덤 값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뭐 참거진 랜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마이크로비트에서 이 계산 블록은요, 사실 숫자랑 숫자를 비교할 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센서 값에 쓰입니다. 센서 값에 쓰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까 전에 내가 보여줬던 것 중에서 이제 계산해서 뭐 작은 값이라는 거 있었죠. 이렇게 하고서는 여기다가는 숫자를 입력하고 8. 그 다음에 입력에 있는 여기 있는 온도는 뭐냐면은 빛밝기는 뭐냐면은 마이크로비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센서가 측정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도씨를 측정한다. 그럼 100이겠죠, 값이. 20도씨를 측정한다. 20이다. 측정한 값이 20도다. 20이겠죠.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A 버튼 누르고 마이크로비트에 연결된 센서가 온도를 측정해서 36.8도와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내보내겠죠.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뭐 체온계 같은 걸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숫자랑 숫자를 더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동그라미 안에 이 마이크로비트에서 측정하는 값들, 이런 값들, 센서 값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활용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PPT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배울 것 중에서 이제 변수라는 블록을 배울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변수라는 것을 이제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어요. 수학 시간 때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변수가 뭔지. 우리가 보통 변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x라고 표시를 합니다. x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수업 때 x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지수라고 얘기했어요. 미지수. 자, 코딩에서 이 변수라는 것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 코딩에서 이 변수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박스를 갖고 왔어요. 자, 변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자, 이 박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여기 상자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상자의 이름을. 이따 우리가 변수들을 만들 건데 변수의 이름은 이 상자에 있는 이름을 정하는 거고요. 이 상자에다가 뭐를 집어넣을지 우리는 몰라요. 변동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값을 바꿔야 된다. 그럴 때 쓰는 것들이 이제 이 변수라는 건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변수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변수는 어디에 있냐면 계산 위에 있죠. 변수를 클릭하고 변수 만들기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변수 이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이름을 뭘로 만들 거냐? 주사위 면이라는 변수의 이름을 한번 만들게요.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가 만들어낸 이름으로 블록들이 생성이 됩니다. 변수는 우리가 이름을 정하고 우리가 정한 이름대로 이렇게 블록들이 생겨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변수의 이름은 여기에 있다고 했고 변수는 상자 같은 거라고 했죠. 그리고 변수의 이름은 이 상자의 이름을 정하는 거고 우리는 방금 전에 주사위 면이라고 하는 상자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자 안에다 이제 우리가 뭘 집어넣어야겠죠? 무언가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럴 때 쓰는 블록이 이 블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A 버튼 눌렀을 때 알려줬으니까 자, 이 뜻은 뭐냐면은 야, 너 가만히 있다가 A 버튼 누르면은 주사위 면이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어. 상자 이름이 주사위 면이야. 그리고 그 상자에다가 뭘 집어넣을 건데 지금은 0을 집어넣은 거예요. 상자 안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계산해서 배웠던 0부터 14의 랜덤을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는 주사위 면이라고 하는 상자를 만든 다음에 상자 안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0부터 14의 랜덤 값을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사위니까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죠? 이렇게 제한을 합시다. 그 다음에 기본에서 배웠던 숫자 출력을 집어넣고 뭘 출력할 거냐? 변수에서 이 주사위 면이라고 하는 이걸 이렇게 갖다 내면은 얘 무슨 뜻이냐? 너 가만히 있다가 A 버튼을 누르면은 주사위 면이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어. 상자 이름이 주사위 면이야. 근데 그 상자 안에 뭘 저장해? 1부터 6 사이의 랜덤 값을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자 숫자를 출력하세요. 근데 숫자를 뭘 출력을 하고 있어요? 주사위 면을 출력하라고 했죠. 이건 뭘 출력하라는 거냐면은 주사위 면이라고 하는 상자 안에 들어간 값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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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 면이라고 하는 박스에 집어넣은 것들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코딩이 아니에요. 왜 좋은 코딩이 아니냐? 사실 비효율적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1부터 6 사이 랜덤 값이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이 굳이 왜 지금 보여줬냐면은 변수라는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준 거고. 자, 우리가 그러면 왜 코딩에서 변수를 쓰냐? 그걸 지금부터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런 블록들을 같이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A 버튼 누를 때 LED,
그 삐리리리 켜졌던 거 선생님이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여기 X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일시중지 100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써 넣었죠. 아이고, 이렇게. 네, 마지막에다가 이제 LED 지우개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 블록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보여줬지만은 이렇게 삐리리 하고 꺼지는 블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속도를 좀 늦추고 싶은 거예요. 좀 속도를. 그럼 어디를 수정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너 잠깐 유지해. 잠깐 좀 쉬어. 이런 숫자를 바꾸는 거죠. 뭐 200, 500으로 바꿉시다. 500으로.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가 A 버튼 누르면은 느리게 이렇게 켜지고 꺼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불편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라는 걸 쓰는데 변수는 선생님이 말했지만은 어떤 것이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어떤 걸 집어넣는지 변동이 되는 거예요. 자, 상자를 만든다면 여기에 1도 들어갈 수도 있고 2도 들어갈 수도 있고 3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용물이 계속해서 바뀌는 미지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가 있냐? 자, 똑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블록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를 이용할 거예요. 변수에다가 선생님이 LED 속도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LED 속도에 0 저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변수의 LED 속도를 여기에다가 숫자를 끼워 넣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코딩을 안 합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코딩 이렇게 안 해요. 나중에 선생님 같이 반복을 외우고 나면은 알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얘는 무슨 뜻이냐? 너 B 버튼 누르면은 LED 속도라고 하는 박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뭘 저장해? 0을 저장해. 그러면 지금 LED 속도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은 뭐예요? 변수의 내용은 0인 거예요.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변수는 미지수고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지 모른다고 했어요. 막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500 이렇게 하면 이것도 500, 이것도 500, 이것도 500, 이것도 500, 이것도 500이겠죠? 재생 버튼을 누르고 B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켜지는데 마음에 다시 안 드는 거야. 너무 느리네. 그럼 뭐만 바꾸면 돼요? 여기는 다시 일일이 100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우리는 LED 속도라는 박스를 만들어 놨고 이 박스에 뭐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했죠. 500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100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LED 속도에 라는 박스에 100을 저장해 놨으니까 얘가 100, 얘가 100, 얘가 100, 얘가 100, 얘가 100 한 번에 바뀌겠죠. 변수를 정해 놨으니까 이렇게 어. 미안해요. B 버튼 눌러야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번에 뭔가 조절할 때 많이 쓰이는 값들 같은 경우에는 변수로 정해놓고 그 값이 변화가 되는 것들이다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이용을 할 때 변수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우리가 입력해서 A 버튼 누르시고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변수에서 랜덤 LED라는 걸 만들게요. 랜덤 LED. 랜덤 LED라고 하는 박스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리고 랜덤 LED에 0 저장을 누르시고 우리가 아까 전에 계산해서 배웠던 랜덤 값을 좀 집어넣을게요. 이건 이제 한 단위 숫자로 제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LED 배웠던 것 중에서 켜기가 있었죠. 켜기. 그리고 우리가 랜덤 LED라고 하는 박스를 만들었으니까 랜덤 LED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복사해서 이렇게. 자, 그럼 이 블록은 무슨 뜻이냐? 너 가만히 있다가 A 버튼을 누르면은 랜덤 LED라고 하는 박스를 만들어. 근데 그 박스의 내용물이 뭐예요?
0부터 9 사이의 랜덤 값이에요. 그걸 저장했어요. 또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야 키세요 X를 켜. 근데 X가 뭐야 지금? 랜덤 LED라고 하는 박스에 저장된 내용물이죠. 그 내용물이 뭐예요? 0부터 9 사이의 랜덤 값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X를 키는데 0부터 9 사이의 랜덤을 키겠죠. 근데 우리가 LED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4까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도 4까지로 바꿔주면 좋겠죠. 그쵸? 어차피 4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한번 A 버튼을 눌러봅시다.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아무리 눌러도 이제 더 이상 켜지지가 않고 지금 대각선으로 쭉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몇몇 사람은 이런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랜덤 값이고 랜덤 값이니까 마구잡이로 누를 때마다 여기 켜지고 여기 켜지고 저기 켜지고 저기 켜지고 저기 켜지고 이런 걸 생각을 했겠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잘 보세요. 0부터 4 랜덤 LED라는 박스를 만들었고 거기에 저장한 내용은 0부터 4죠. 그리고 그걸 랜덤 LED를 출력하세요 하는데 내가 랜덤 LED에서 뽑았는데 3인 거예요. 근데 그 3이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인 거죠. 랜덤 LED라는 박스에서 뽑아낸 값이 뽑아냈을 때 3이면은 얘도 3이고 얘도 3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00, 11, 22, 33, 44 이렇게 여기 위치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를 마구잡이로 막 켜지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업 시간에도 실제로 정답이 나왔었습니다. 변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랜덤 LED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변수에 랜덤 LED 2를 하나 더 만들고 여기에 0부터 4를 따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랜덤 LED 버리시고 랜덤 LED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상자를 두 개 만든 거예요. 랜덤 LED라는 상자, 랜덤 LED 2라는 상자. 그리고 거기에 랜덤 값을 정해놓고 거기에 랜덤 값을 정해놓으니까 당연히 랜덤이 달라지는 게 뽑힐 수가 있겠죠. 얘는 랜덤 LED 상자에 들어있는 랜덤 값, 얘는 랜덤 LED2라고 하는 상자에 들어가 있는 랜덤 값이니까 실제로 키면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켜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들이 활용되는 것을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값이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값들 같은 것들, 그리고 변동이 되는 값들을 이렇게 우리가 변수로 설정해서 집어넣는다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논리라는 걸 한번 배우겠습니다. 논리. 자, 버릴게요. 자, 논리는 어디에 있냐? 변수 여기 위에 이 녹색깔로 논리가 있는데 말 그대로 논리적인 이제 우리가 것들을 정리할 때 쓰는 것들입니다. 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이 중에서 만약 참이면만 한번 갖다 놔봅시다. 얘를 갖다 놓으니까 지금 불이 안 들어왔죠. 선생님 악어 모양 대부분 켜지던데?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위아래가 악어 모양의 블록이 아니라 위아래가 평평한 블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 화면 이런 걸 갖다 놓고 여기 이렇게 껴놓으면 이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플러스 모양이 있죠? 이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고 다시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에서 논리에서 만약 참이면 아니면 한번 갖다 놔볼게요. 그리고 기본에서 아이콘 출력 하나 갖다 놓으시고 하나는 작은 걸로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참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양 블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A 버튼 눌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얘를 한번 껴 놓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슨 뜻이냐? 자, 논리를 지금 껴놨죠, 저희가. 시작하세요. 시작하면은 아래로 바로 내려가서 만약 A 버튼이 눌려 있으면은 큰 하트를 출력하시고
A 버튼이 눌려 있지 않으면은 작은 하트를 출력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데 A 버튼이 눌려 있으면은 큰 하트 출력하시고 아니면은 작은 하트 출력하세요. 그리고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바로 작은 하트가 나오죠. 왜 작은 하트가 나올까요? 자, 시작했네. 근데 A 버튼 눌려 있는지 볼까 하니까 A 버튼이 지금 안 눌려 있죠. 그니까 아니니까 작은 하트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럼 A 버튼 한번 눌러봅시다. A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큰 하트가 지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이래서 코딩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게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 버튼 누르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간단한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줬지만은 나중에 진짜 막 복잡한 코딩을 짜고서는 나는 이런 걸 상상하고서는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코딩이 왜 어렵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래밍 이론을 처음 가르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컴퓨터한테 말을 하는 거는 사람한테 말하듯이 하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말한 대로 컴퓨터가 안 한다? 그럼 내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씩 알려주지 않은 요소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봅시다. 왜 안 나오냐? 시작화면이라고 하는 블록은 처음에 시작하고 아래로부터 쭉, 위부터 쭉 아래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 버튼을 눌려 있니? 안 눌려 있네? 그러면 이걸 출력하고 끝! 하니까 A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이미 프로그램이 끝난 상태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A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큰 하트가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시작 화면을 버리시고 기본에서 무한반복을 갖다 놓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끌어다 놓는다? 그럼 이제 무슨 뜻이냐? 시작했는데 A 버튼 눌려 있니? 안 눌려 있네? 아니니까 작은 하트를 지금 출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는 내려가서 끝났는데 무한반복이니까 다시 올라가서 체킹을 하는 겁니다. 끝났는데 다시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A 버튼 눌려 있니? 안 눌려 있네 아직도. 그니까 작은 하트 출력해야지 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번에 A 버튼을 누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버튼이 눌려 있네? 그니까 큰 하트를 출력해야지 하고 다시 끝나고 다시 올라가서 A 버튼 눌려져 있니? 다시 눌려져 있네? 그니까 큰 하트 출력해야지.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A를 놓는 순간 다시 A 버튼 눌려 있니? 안 눌려 있네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기본을 썼던 거랑 시작화면을 썼을 때랑 지금 차이점이 생기죠. 그래서 코딩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눈치챘겠지만은 무한반복은 그래서 언제 쓰이냐? 무언가 계속 측정해야 돼요. 뭔가 소리를 계속 측정해야 되거나 온도를 계속 측정해야 되거나 지진, 흔들림을 계속해서 감지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시작하면은 쓰면 안 됩니다. 시작하면은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일회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반복을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저희가 많이 프로그램을 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논리에서 얘를 갖다 대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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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경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니? 너 예를 들어서 흔들림이 1로 감지가 됐니? 그리고 흔들림이 2로 감지가 됐니? 흔들림이 3으로 감지가 됐니? 흔들림 4로 감지가 됐니? 흔들림 5로 감지가 됐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조건을 걸어줄 때 너 만약 빨간색이면 멈추세요. 노란색이면 속도 줄이세요. 초록불이면 가세요. 이런 것들 우리가 경우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논리를 많이 만들어 쓴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논리에서 이런 블록들도 있어요. 비교연산 블록. 비교연산 블록은 뭐냐면은 여기 논리의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죠. 얘는 뭐냐면 여기 있는 값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을 때, 뭐 작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자 표시인데 이런 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냐?
자, 무한반복을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배웠던 우리 논리. 만약 3이면은 이걸 집어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에서 문자열 출력을 넣고서는 이걸 SOS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100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해서 온도를 갖다 놓으시면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논리에 써 있는 이거 숫자가 지금 써 있는데 실제 숫자를 비교할 때 쓰지 않아요. 우리는 실제 숫자를 비교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뭘 주로 비교할 때 쓰는 거냐면은 센서 값을 우리가 뭔가 활용할 때 아까 전에 얘기했죠? 마이크로비트에 연결된 온도 센서가 온도를 읽어오겠죠? 그리고 마이크로비트에서 측정한 온도, 우리 지금 집의 온도가 만약에 100도씨다. 또는 100도씨보다 마이크로비트에서 측정한 게 크다. 그럼 지금 큰일 난 상태죠. 그렇죠? 집의 온도가 만약에 100도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불이 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측정한 온도가 100도면은 SOS를 내보내시고 음악을 뭐 탈출하세요 이런 음악을 내보낼 수 있는 경보기, 화재 경보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재 경보기는 항상 온도를 체킹해야 되니까 무한반복을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논리에 있는 이런 블록들,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제 숫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센서에서 측정한 값을 쓸 때 사용한다. 실제 숫자 계산의 비교가 아니라 센서 값을 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같이 복권 당첨기를 만들고 끝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배웠던 것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다 써먹어 볼 거예요. 자, 기본에서 무한반복을 갖다 놓고 변수를 우리가 배웠죠?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복권 번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복권 번호의 0 저장, 복권 번호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상자에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랜덤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한 자릿수로 제한을 할게요. 그럼 지금 뭘 한 거냐면 우리는 너 무한 반복해 시작하면 복권 번호라는 상자를 만들어 그리고 그 상자에 0부터 9 사이의 랜덤 값을 저장할게 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숫자를 출력할 건데 뭘 출력할 거냐? 방금 전에 만들었던 복권 번호 상자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뽑았는데 우리가 행운의 숫자는 뭐죠? 행운의 숫자는 7이죠. 우리가 복권 번호 당첨 번호를 7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만약 당첨되면 당첨이 안 되면으로 좀 구분할게요. 그래서 복권 번호가 만약에 7이면 당첨된 번호가 7이면 어떤 거 쓰면 될까요? 여기에서 같은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실제로는 숫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7이면 변수에서 복권 번호를 갖다 대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권 번호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0부터 9라는 랜덤 값을 저장해 놓고 숫자를 출력하세요. 뭘 출력하는 거예요? 복권 번호라는 상자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하는데 그 값이 만약에 7이면 당첨이라는 거예요. 당첨됐습니다. 5를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소리도 내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띠리리띠리 이런 당첨 소리. 근데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선생님은 도, 미, 아이고, 솔로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 너 무한 반복시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끝나도 다시 위로 올릴 거야. 근데 뭐예요? 복권 번호가 이거 정지시켜 놓겠습니다. 복권 번호에 0부터 9까지의 랜덤 값을 저장해 복권 번호라는 상자에 저장해 놓고 거기서 하나 꺼낼 거야. 랜덤 값이 꺼내지겠죠. 근데 그 랜덤 값이
7이면은 당첨된 거니까 7일 때 너는 O 표시하고 도미소를 해. 그리고 7이 아니면은 우리가 꽝이겠죠. 그러니까 X 표시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한번 얘를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은 당첨됐으니까 이렇게 9x, 8x, 1x, 8x 당첨되지 않았는데 당첨되니까 동그라미 나와서 도미솔 숫자가 출력이 되죠. 그쵸? 음. 이렇게 복권 당첨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복권이 하도 당첨이 안 돼요. 7 정말 안 나와요. 랜덤 값이. 너무 안 나와서 당첨 번호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것이 쓰이냐? 여기 논리에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또는이라는 게 있죠? 또는을 한번 선생님이 갖다 나오겠습니다. 또는을. 그 얘를 미리 좀 복사해 놓고 이렇게 야 7이 하도 당첨이 안 되니까 7 말고 하나 더 당첨 번호를 만들어. 그래 3 하자 하고 여기서 이렇게 껴놓으면은 얘는 무슨 뜻이냐? 너 0부터 9 사이에 있는 것을 복권 번호란 상자에 저장해 놓고 뽑아냈는데 그 뽑아낸 값이 7일 때 이렇게 하라는 건데 7뿐만 아니라 또는이니까 7 말고 3도 이렇게 해 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7이나 3이 아니면은 너는 꽝이야.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3이니까 지금 당첨됐다고 나오죠? 7이니까 또 당첨됐다고 나옵니다. 아주 운이 좋네요. 5니까 X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할 때 우리는 또는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논리를 보면은 여기에 또는 말고 그리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와 또는의 차이가 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좀 설명해 줄 건데 자 얘를 그리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로 그 다음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오류를 수정해 주세요라는 말이 뜨죠. 그쵸? 그러면서 여기 지금 빨간불이 뜹니다. 이거는 지금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립이 안 되냐? 봅시다. 여러분들 그리고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거라는 뜻이에요. 자, 또는은 뭐냐면 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오류가 나냐? 0부터 9 사이라는 것을 지금 상자에다 저장했는데 상자에서 뽑아낸 값이 지금 7이면서 동시에 3일 수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만 뽑아내잖아요. 그쵸? 하나만 뽑아내니까 7이면 7이고 3이면 3이지 2면 2죠. 근데 7과 3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는은 뭐냐면은 또는은 얘도 되고 얘도 되고라는 뜻이고요. 그리고는 얘랑 얘랑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고와 또는을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 짤 때 이걸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동시에 또는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오늘 계산 변수 논리를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같이 라디오랑 반복 그리고 우리 센서랑 관련된 것들 뭐 고급의 몇 가지 그다음에 확장을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해서 더 저 코드들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